서울대학교의 이학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매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희 서울에 계신 차영주와 함께 주시장에 대한 투자 원리 이런 강의를 같이 이것저것 배워보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계신 차영주 소장님 연락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죠. 예. 어린이날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린이가 없으니까 뭐 네. 특별한 건 없었고 뭐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강의가 좀 몇 건 있어가지고 그 준비하고 네.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뭐 연휴가 연휴답지 않게 지나갔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연휴가 그 요번에는 이렇게 뭐죠? 그 어린이날에 대해서 그 하루 하는 대체 휴일이 있는데 다 다른 날들은 별로 노는 날이 많았었잖아요. 예, 오는 날이 오늘 많았었죠. 노는 날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전 들더라고요. 그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그랬나? 석가탄신일이? 석가탄신일도 있고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네, 별로 노는 날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좀 뭐 아쉽게 지금. 그러니까 식당 가니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오히려 음, 그 사람들이 이제 네, 어찌됐던 뭐 부모님들하고 식사해야 되고 또 애들하고도 또 외식해야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식당은 뭐 하여튼 계속 붐비더라고요. 그런 거는. 연휴가 좀 짧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저는 네, 뭐 연휴가 큰 좀, 상관없는데 아직 그좀 짧다는 생각을 들고 음, 예전에는 5월 초부터 많이 놀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달랑 하루 그리고 물론 5월 1일 날 지난주에 중간에 한번 쉬었지만 차이가 네, 있었던 거예요. 시장은 여하튼 오늘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5월 7일 네, 화요일인데 노는 날 하루 어저께 5월 6일 날 노는 날 일단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또 약간 또 경고성 발언 네, 하면서 물론 중국이 화요일 날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 한마디로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일단은 한국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 시간이 열리기 전에 이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이제 결과치를 나중에 놓고 보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또 나오는 게 미국 대표부에서도 중국 그 10일 날 관세 부과를 그냥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로가 뭐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설마는 절대 없습니다. 음,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설마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오늘 빠르면 뭐 화요일 날 저녁 때라든지 보시면 이제 수요일 날 대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 물론 저는 지금 주식이 뭐 일부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오늘 다행히도 빨간불이긴 합니다만 물량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음, 물량을 줄여놓고 서로 네. 더 주고 사더라도 저는 지금은 몸집을 가볍게 해놓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일단 괜히 이거를 음, 뭐 우리가 희망과 기대 속에 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피해야 될 것들이 나 자신의 예측에 의한 희망과 기대로 주식하시는 분들 이건 절대 피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갖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기도 갖고 하려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안 돼요. 하나님 좀 풀어드리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할수록 하나님의 무게는 더욱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러니까요. 좀 음, 아쉬움이 많은 그런 주시장이 되겠고, 특히 그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이런 거죠. 결국은 그 뭐든지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네, 불편할 때가 좀 있거든요. 네, 불편할 근데 때가 있죠. 지금은 같은 한국 주시장이 조금 뭐랄까요?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구간인 것만은 뭐랄까 좀 불가피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야 뭐 저희가 뭐 매일매일 대응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렇죠. 기회 되면 또 끝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소장님 그거 어떻게 됐어? 6월 6일인가요? 6월 6일 네, 날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메일도 해드렸는데 많이들 신청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예, 마감해야 돼 문의가 어떻게 돼? 간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이제 5월 달 연휴였었기 때문에 바쁘셔서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수강 신청 입금까지 하신 분들 계시고, 네. 앞자리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앞자리. 계시고, 예, 뭐 잡아달라고 하시면 지방에서도 올라오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관심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지금 20일까지 마감이고, 또 이번 밑에 또 한번 교수님이 밑에 깔아주실 테니까 제 블로그에 네. 오면 네. 뭐 계좌번호랑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메일로
뭐 내가 과연 이 정도인데 가서 들어도 되겠느냐 아니면 뭐 지금 이러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 하시면 제가 답변 일일이 다 해드리니까 네네. 메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6일 날 10시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니까 마음 먹고 출근하신다 셈 치시고 오시면 깔끔하게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무제표 아무것도 모른다 어떡하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시거나 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편하게 오셔서 제가 교재 지금 그 인쇄소에 맡길 거거든요. 네. 대략 그 한 80여 페이지 되는 교재입니다. 네. 그 교재를 가지고 재무제표 용어서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시간을 잡은 거거든요. 네. 용어서부터 해서 그 용어의 쓰임새,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연결성, 이해, 그다음에 투자자 관점에서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까지도 저희가 이제 6시간 동안 풀어낼 거기 때문에 쉬는 시간 어떻게 보면 거의 없어요. 좀 쉬어야죠, 또. 쉬어야죠. 점심시간 1시간 드리고요. 네. 그거 외에는 쉬는 시간 거의 없이, 하여튼 빡세게, 그다음에 빡세게 진행을 할 거니까,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그 대신 이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분명, 뭐,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그렇지만, 회차를 나눠서 하죠. 그렇죠, 뭐 그렇죠. 2회나 4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6회까지 나눠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2년 전까지는. 그러려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무래도 계속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날은 다행히도 주말엔 여러분들 일정 잡으시고 6월 6일 어차피 평일날이니까 그날 하루 출근하신다 셈 치시고 빡세게 딱 끝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책 좀 뭐 어느 책이든지 보면서 그날도 제가 책을 몇 권 그 후속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공부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저는 기회를 잡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돼요? 예.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 뭐 주식을 잘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 뭐랄까요, 그 주식 투자하는데 재무제표? 내가 예전에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잠깐 한 과목 정도, 한 학기 정도 배운 것 같긴 하고 그런 어렵다는 게 있지만 정확히 몰라. 그래도 주식 투자하는데 뭐 차트만 보면 되고 가격만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재무제표 공부가 왜 주식 투자하는데 진짜 필요한 이유, 그거 잠깐 한 2, 3분 동안만, 1분 동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활용도는 다 다릅니다. 활용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고 저도 차트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시점을 잡는 데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보통 그 체질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게 좋은 체질인지 나쁜 체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이익이 감소하느냐, 매출이 증가하느냐 매출이 감소하느냐, 그렇다면 매출이 더 중요하냐 이익이 더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체질이 좋아야죠. 체질을 알아야 그 속에서 제가 가장 지금 이제 오늘 교수님하고 좀 나눴으면 하는 얘기가 매매 원칙인데, 차용제 매매 원칙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체질이 좋은 주식을 적절한 시점에 차트를 이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봐서 PER이 몇 이상, PBR이 몇 이상, PEG가 몇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회사가 체질적으로 우리가 동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수님하고 제가 동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믿고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는 지표가 저는 재무제표라고 봐요. 건강한지, 말되네. 체력이 나랑 일하다가 진짜 뭐 병원 신세를 지를 사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꾸준히 여태껏 살아온 궤적을 보니 내가 내 돈을 믿고 맡겨도 되는 건지,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저는 재무제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재무제표를 단 1시간도 배우지 않았어요. 경제학을 했는데 회계학을 안 들었어요. 피해 다녔어요. 어려워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런 기반이 없더라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브로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야매로 제가 스스로 독학을 해서 터득을 했어요. 야매로 독학을 해서 터득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가려운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답답해서 풀었기 때문에. 안 그러고 제가 이론을 처음부터 재무제표를 배웠다라면
회계사들처럼 접근을 했겠죠. 네. 근데 저는 회계사들처럼 접근을 못해요. 그냥 제가 야매로 접근을 해서 재무제표를 이해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지금 딱 아까 좋은 제가 스스로 질문을 매출이 중요할까요? 영업이익이 중요할까요? 네. 이건 회계사분들이 잘 그냥 매출은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회계사분들은 말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중요할까요? 영업이익이 중요할까요? 교수님도 지금 경영학을 하신 분이니까 네. 쉽게 지금 딱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거든요. 그렇죠. 매출이 중요할 때가 있고 영업이익이 중요할 때가 있다. 네. 해답은 6월 6일 날 와서 찾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특히 제가 보기에 초보나 중고까지 해서 하루에다가 마스터해 주신다니까요. 좋은 기회니까 하는 거 저기 상세보기에 넣어드릴 테니까 네. 이메일 주시고 이제 블로그도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 하니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까 잠깐 힌트를 주셨어요. 매매 원칙 얘기하자고 했는데 오늘 어떤 매매 원칙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글쎄요. 제가 항상 어떤 얘기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네. 그래도 한 1000여 분 정도 들으시니까, 네.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드리려고 주말 내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과연 투자자분들께서, 교수님도 저를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딱 대보세요. 나의 매매 원칙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요?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스스로 있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네.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장황하게 말고 단순하게 나의 매매 원칙은 무엇이다. 그 매매 원칙을 내가 평소에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매매 원칙을 내가 유연성을 가지고 어떠한 유연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매매 원칙을 수시로 바꾸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죠. 첫 번째, 매매 원칙을 세워라. 두 번째, 1번을 지켜라. 3번, 다시 1번을 지켜라. 라는 거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매매 원칙이 여러분들이 있으신지. 저는 그 부분부터, 지금 이런 장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오늘 지금 강보합인데 저는 지금 물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물량을 줄여가고 있는데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게 오르면 다시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매매 원칙 중엔 오르면 다시 그 종목을 지금 저는 마음이 불편한 교수님이 적절히 표현하셨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외부적인 변수에서 트럼프가 그런 트윗을 주말에 날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따라서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한다? 저는 그런 분들은 미아리 가셔서 돈 버시는 게 오히려 주식보다 더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응인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마음이 불편한 물량을 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주고 사면 어때? 내가 그 뒤에 10% 먹을 거 물량을 줄여놨다가 확실하게 5% 먹으면 되지. 그 10%를 다 먹고 20%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우는데 원칙을 세우라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코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원칙을 세우라고 하니까 A4 용지 2장 써온 분 계세요. 그게 뭐냐면 PR이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이동평균선이 어땠을 때, 저랬을 때, 저랬을 때. 야, 어떻게 그렇게 매매 원칙을 세워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세웠을 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매매 원칙을 세우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 지난한 과정을 겪었는데 10개라면 5개, 7개를 줄이고 7개를 4개를 줄이고 그렇게 줄여가면 되는데 교수님이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차용제 매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중요시하느냐,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하느냐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매매 원칙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간다라면 기본적 분석의 무게 7대 3 아니면 극단적으로 제가 만나본 투자자 중에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차트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의외로 많이 만났어요.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꾸준히 수익이 나느냐가 중요해요. 그건 어떤 방식을 쓰든지 진짜 막말로
이렇게 침튀겨가지고 시세판에 묻었을 때 그거 사가지고도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럼 그 방법 쓰세요. 점성술을 써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다. 그 방법을 쓰세요. 근데 그거를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바꾼다라는 게 최악입니다. 가장 최악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주식을 사신 분이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치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생각한다라고 사신 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파시는 분이 최악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요거 잠깐 내가 슈팅이 나올 때 우상향 할 때 팔고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니 오늘 이제 장처럼 2%대 급락을 해버리니 손절매를 못하고 야, 이 주식 망하는 거야, 망하지 않는 거야. 안 망하면 나 들고 갈래. 라고 기본적 분석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혼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내가 차트를 보고 들어갔을 때 차트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돼요. 그거를 내재 가치를 보고 들어간 내재 가치로 다시 이해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신 분이 내재 가치보다 싸게 들어갔는데 내재 가치를 잘못 계산하지 않는 이상 차트가 밀린다? 오히려 물타기 하셔야죠. 따라서 그러한 매매 원칙을 기본적 분석 그걸 혼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흔히 저지르시는 오류 중에 하나다. 저는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 중요한 지금 첫 번째 원칙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에 약간 그 숟가락 얹는 얘기 해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 번 이 강의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했을 때의 원칙과 그러면 그 지난번에 그 매매 노트를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답이 나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그게 오늘 그렇죠. 연장선상인데 매수의 원칙이 있으면 매도의 그 조건도 딱 적어놨다고 중요한 그렇죠. 적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게 아니라 오늘같이 주가가 급락한다. 예를 들어 무슨 그 대외 변수에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차트에서 샀으면 차트가 무너져서 오늘 팔면 되는데 거기에 말씀하셨던 내재 가치에 샀으면 오늘 내재 가치 변화가 없잖아요. 그 변화가 없죠. 그럼 내재 가치 없으면 추가 매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매매의 원칙을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매수의 원칙과 매도 가치가 다른 잣대를 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중요하게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첫 번째 얘기가 그거 하시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해드리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흔히 내가 원칙이라고 세워놓으면 PBR 몇 이상 이게 매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매매 원칙도 그것도 매매 원칙이지만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매매 원칙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헷갈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보는 거,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는 거, 그래 오케이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장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지금 트럼프가 여기서 더 뭐 할지도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교수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트럼프조차도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죠. 트럼프조차도 모를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화가 났다가 화가 안 났다가 여러분들 생각이 하루에도 360번 바뀌지 않나요? 그렇죠. 트럼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측을 한다. 아 트럼프가 그래도 미국하고 판은 깨지 않을 거야. 아니야. 트럼프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판을 깰 거야. 그게 뭐 하는 예측이에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제가 지금 들어간 종목이 어떠한 원칙이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 원칙에 있어서는 물량을 줄여가는 게 맞다라고 보면 더 주고 여러분들이 더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레르기처럼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고 소장님들 이렇게 필드에서 경험 있다 보면 사실 보면 100명 중에 99명이 일단 자기가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10,000원에 샀다가 무슨 11,000원에 팔았어. 그거를 11,500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안 되잖아요. 1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 나가시는 몇 가지 기본인데 그게 자꾸 예전에 자기가 샀던 가격, 팔았던 가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이학년 없잖아요. 교수님이 얼마에 팔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근데 차영주가 그걸 얼마에 못하죠. 팔았는지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걸 그, 못하니까 대부분이 걱정이죠. 그렇죠. 지금. 예. 그거를 음. 제가 이제 코칭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저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모의 계좌를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모의 계좌를 다 열어놨고, 일단 지금까지 아직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3개월은 모의 계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저는 모의 계좌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몇 번 말씀을 좀 네, 드렸을 거예요. 말씀하셨죠. 예. 모의 계좌를 오래 하지 말라라는 건데, 모의 계좌의 장점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완전 초보자이시면 모의 계좌를 빨리 그만두고 실물 계좌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혼동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피라미딩, 높은 가격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산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현금 계좌에서 힘들어요. 그리고 손절한다라는 거 힘들어요. 그걸 모의 계좌에서 해보세요. 클릭을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는,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 현금 계좌에 와가지고 그걸 다시 또 클릭한다라는 거는 또 다시 손이 떨려요. 하루로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는 게 보이네.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백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겪어보고 나면 몸에 있어서 내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코칭이 필요하냐면, 바로 현금 계좌를 건드린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A 계좌가 있으면 B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B 계좌를 만들어서 A 계좌에서 조금의 현금을 B 계좌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B 계좌에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연습한 다음에 A 계좌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코칭 과정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예전에 말이에요.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때 사실 저는 이름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현대증권에서 말이다, 아주 쌍팔년도인데 그 IF 원전인데 갑자기 무슨 닥터 그런 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펀드 닥터 뭐 그 닥터 펀드 닥터, 뭐 그런 닥터 뭐 그래갖고 직원이 광고할 때 좀 의사 선생님 흰 옷 입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가 그 흰 옷 입고 나왔던 그 담당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물어보든 특히 증권에서 오거나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 나 이거 지금 물려서 고민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세 내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물어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업계에만 계신 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게 얼마큼 떨어졌는데 뭐 차장님, 지점장님, 부장님 얼마면 어떻게 좋아요? 이런 물어보잖아요. 저는 시간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 절대 안 팔아요. 손절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와서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의 저같이 어디 가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간 낭비야. 완전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할 없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됐건 5천만이 됐건 막 깨먹은 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제 이게 모의 계좌도 뭐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 의미 없는 질문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딱 그 당시 보면 은행주나 한참 얘기 많이 할 때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쌍팔년대는 주대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아유, 그 기아차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건데,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은 그냥 100만 원짜리 계좌를 새로 뜨라 그랬어요. 새로 뜨고 거의 다 잊어버리시라고. 없는 셈 치고 새로 생각해 보시라고. 새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든 생각인데, 여러분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매매 일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샀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영주 소장이 사라고 그랬다, 언급을 했다, 그래서 샀다라고 하면 차영주한테 물어보지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지. 딴 사람이 물론 차영주보다 냉정하게 그 주식을 볼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지로 돌아가세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이 주식이 없어. A라는 주식을 샀는데 A라는 주식이 지금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A라는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떨어지는 주식을 내가 지금 야 좋은 기회다 사자!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버티세요. 맞아요. 네. 아니고 야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주식을 어떻게 사냐?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주식시장은 선의의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니까 이학년 교수님이 A란 주식을 샀대는데 지금 떨어지는데 불안하니까 내가 이학년 교수님을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해서 A 주식을 떠받쳐줘야지. 우리 이학년 교수님 웃는 모습을 봐야지.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시장이 아니에요. 이학년 교수님이 갖고 있다고 그래? 내가 사면 이학년 교수님이 사겠지? 그럼 나는 안 사. 음. 내가 사면 이학년 교수님 거기서 덜컥 팔 거 아니야? 난 안 사.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소위 작전주란 게 한번 무너지면 네. 그게 회복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작전주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작전주를 사줘? 기관들이 절대 안 삽니다. 그럼 그 주식은 더 빠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원칙들을 세우세요. 그 원칙은 수백 가지가 되고 수십 가지가 돼도 좋습니다. 아니면 매매 일지 앞부분을 좀 넉넉히 놔두시고 계속 고치면서 수정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학년 교수님의 말을 안 듣는다. X 가로 열고 XXX 뭐 이렇게 하면서 이학년 교수님이 계속 틀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농담입니다만 네. 그런 식의 매매 원칙이라도 적어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정말 딱 이학년 교수님이 저한테 시간을 딱 주시면서 재무제표는 무엇입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당신의 매매 원칙은 뭡니까? 1시간 동안 설명할 수도 있고 1분 동안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심플하니 기본적인 원칙에다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쫙쫙쫙쫙 나가면 되죠.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 그거를 지키려고 원칙이 있어야 지키지 매매 원칙도 없는데 뭘 지켜요. 근데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증권회사 다니면서 보고 증권 네. 업계에 있어서 25년 있으면서 보고 제가 증권책을 통해서 보고 한 결과 매매 원칙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돈을 번 사람 치고 매매 원칙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로또는 누구든지 당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로또가 되는 사람은 물론 그런 이해가 잘못된 예입니다만 로또는 누구든지 당첨될 수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로또가 당첨이 되는 건가요? 그럼 로또 한 번 당첨됐다고 주식시장 떠나실 거예요? 그 로또가 얼마죠? 요즘 로또 뭐 한 20억 되나요? 30억 되나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2, 30억 벌면 주식시장 떠나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100억 만들어야죠. 100억 만들면 200억 만들어야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천만 원 벌면 1억 만들어야죠. 1억 만들었으면 2억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억으로 가자 그러고 외쳐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원칙을 세우세요. 그 원칙은 교수님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로또라는 거 자체가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누구나 다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또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제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어이없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그 관련된 일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정말 어이없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근데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한 거가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 그런 거가 있다는 거가 이해한 거가 또 2, 3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제가 한 10년 동안 욕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비즈니스를. 뭐냐면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네. 보면 앱에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로또 분석, 내가 로또로 맞췄네, 어쩌네, 로또 번호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있어요. 제가 보기엔 최후의 사기잖아요, 사기. 그런 번호가. 그런데 저는 아까 두 가지 말씀인데 그게 정말 이해가 되는 거가 왜 소장님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댓글 달고 그러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보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는 사람들, 돈을 내는 사람들이 이게 다 뻥인 걸 알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말하는 소통의 장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것도 비즈니스가 된다. 그런 게 일이 있구나 생각했다는 걸 뭐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번호 알려주는 건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엉터리잖아요. 랜덤이잖아요, 완전히. 랜덤이죠. 완전 랜덤인데 어떻게 알아?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문제는 로또랑 주식이랑 큰 차이가 있어요. 로또의 주식도 주식인데 주식을 말씀하셨던데 매매 원칙도 없이 그리고 A라는 원칙을 샀다가 팔 때는 딴 고민? 나는 펀더멘트를 샀는데 오늘 그 트럼프 때문에 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투자가 아니야. 냉정히 얘기하면. 그거는 투기야, 투기. 그 로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확률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을 하거나 차트 분석하는 것은 투자의 관점을 가자는 거잖아요. 투자.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투자로도 가르치고 몇 가지 학교에서 세 과목을 가르치는데 모든 과목을 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주에 하는 수업에 제일 처음 있어요. 투자와 투기와 도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투기는 분명히 수익률도 높아. 엄청 높지만 높죠. 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투기라는 거. 네. 그게 로또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로또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도요. 부동산도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어요. 투자는 자기가 잘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유입 인구 얼마 되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 얼마 되니 여기서 월세 얼마 되고 내가 투입한 돈 대출 얼마 끼고 전세 월세 끼고 얼마가 돈을 기대 수익률이 있다. 그건 투자예요. 투자. 부동산 투자인데 투기는 뭐냐면 듣는 거죠. 야 여기 뭐가 개발된다더라. 여기 나댄지도 뭐가 된다. 여기 보면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도 바로 인터체인지가 생겨 나가면 바로 이런 거는 누가 들려주는 건 다 투기거든요. 투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투자와 투기를 교수님도 구분하실 수가 있고 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기하고 계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고 모른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듣고 내가 여태껏 투자를 해왔나? 네. 내가 여태껏 투기를 해왔나?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5월 셋째 주에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십시오. 재테크에 관련된 내용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주식에 대해서 그 재테크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책 보면 되는 거지. 그 대신 현실적인 지금 교수님하고 제가 하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얘기하라면 그것도 1시간짜리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투기하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는지 그건 당신이 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내가 대거 투자해왔나? 원칙이 없었다? 로또 자동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제가 더 실감나게 해드릴까요? 실감나는 얘기? 정말 그냥 수준 딱 맞춰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수준 낮춰서. 참 이런 얘기하면 참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정말 카지노 가보셨죠? 카지노. 네. 카지노 가시면 룰렛 아세요? 룰렛? 예, 압니다. 룰렛 해보셨어요? 아니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보시면 룰렛에서밖에 안 해봤어요. 네. 룰렛에 가면 숫자가 몇 개가 있냐면 0이 있고요. 72까지. 72까지는 없어. 0이 있고 00이 있고 그다음에 1부터 35인가 36까지 있어요. 예. 그럼 38개의 확률이잖아요. 38분의 1. 근데 그 영화 이렇게 보면 딱 맞춘 놈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누가 불러줘. 네. 이번 다음 숫자는 32야. 32에 딱 꽂히잖아. 그 이제 영화고 영화. 네, 영화죠.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뭐 자석을 붙이던 뭐 어쨌든 그런 거고. 예. 나머지는 딱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확률이죠. 근데 카지노는 어떻게 돈을 보냐면 38개인가 37개인데 숫자가 맞추면 38개를 그 숫자만큼 주면 절대로 그 카지노가 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36배를 줘요. 36배인가 35배를 줘. 그 숫자를 하나 맞추면. 그러니까 나머지 그 확률로 따는 거예요. 카지노는. 카지노에서 돈을 안 내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카지노, 그 룰렛 제가 말씀드려 가서 짝수나 홀수를 맞히는 거는 무조건 그 배수를 줘요. 짝수를 맞추면 그냥 한 날 주고 이러면 가죠. 홀짝이랑 똑같아 홀짝. 그러니까 그러면 하우스가 못 따. 얘도 못 따. 그렇지만 시간은 가죠.
아주 이상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것만 해도 돈을 안 잃어요. 재미는 뭐고 재미있고. 운 좋으면 좀 따는 거고. 네. 근데 제가 값값이나 말씀드린 따는 거는 거고. 카지노에서 그 룰렛에서 모든 거는 투자가 아니야. 투자. 그냥 투기를 뿐이야. 투기. 그렇죠. 특히 36배짜리 거는 애들 이런 다 투기야. 투기. 확률상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투기를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유일하게 블랙잭 같은 거 있잖아요. 블랙잭 해보셨어요? 네. 블랙잭? 네, 블랙잭은 해봤어요. 그 카지노에서는 안 해보고 친구들끼리 놀 때. 네, 블랙잭은 카운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되고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투자에 약간 근접해 있어요. 근접.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블랙잭. 영화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디테일 말씀드리면 카지노에 보면 어깨들이 있잖아요. 네. 술 취한 놈, 깽판피는 끌어내잖아요. 네. 카지노 업계, 호텔에서 제일 똑똑한 애는 어디가 있냐면 그 서베일런스라 그래갖고요. 그 감시 반에 있어요. 걔는 뭐냐면 사람이 그 카드를 카운팅한다 그러거든요. 네. 카드 한 대 벌려는 거 6벌, 7벌 갖고 돌려요. 블랙잭. 왜냐면 카드를 세는 애들이 있어갖고 그걸 하는 애들 못하게 해서 쫓아내는 게 일이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근접. 어느 정도 근접해 있긴 하죠. 걔네들은.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게 확률이 없는 게임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거. 그리고 A 원칙도 바꾸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전부 다 그냥 투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투기. 그게 저는 그리고 날린다는 거예요. 카지노를 가면 저는 여태껏 카지노 확률이 거의 70%는 벌었어요. 10번 갔으면 강원랜드 포함해서 10번 갔으면 한 10번 정도 간 것 같다. 카지노를 10번 갔는데 한 7번은 번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최근에 잃었는데 그전에는 계속 벌었는데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해요. 저는 이거 이렇게 쫙 돌리면 짜라락 숫자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걸 하는데 저는 카지노 갈 때 딱 지갑에서 시드머니를 꺼냅니다. 뭐 강원랜드면 오늘 5만 원이 5만 원. 그다음에 뭐 마카오 카지노를 가면은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오늘 요만큼만 하겠다. 처음에 자금 관리죠. 네. 지금 든 생각이에요. 자금 관리죠. 그렇게 해서 30분에서 1시간만 놀고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를 해요. 그러다가 배팅을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러다 중간 정도 금액만 배팅을 합니다. 네. 중간 정도 금액만 배팅을 하고 그래서 그게 배팅 기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싶으면 돈을 찾아요. 그 다음 기계로 가요. 이건 확률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기계를 바꿉니다. 하여튼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기계를 바꿉니다. 기계를 바꿔서 강원랜드에서 5만 원이 7만 원이 됐다. 저는 더 이상 안 합니다. 내 심리를 가라앉히는 거죠. 이게 7만 원이 됐으니까 그 7만 원을 다 잃은 최근의 경험은 뭐냐면 야 이거 10만 원 해서 횡성 한우나 먹자. 그러고 나니까 그거 다 잃더라고요. 여태껏 7만 원, 8만 원, 저는 10만 원 벌어본 적이 없어요. 5만 원 태백 가지고. 불고기 먹으러 가자는 거네. 네. 5만 원 가지고 딱 더블 내본 적은 없지만 7만 원, 8만 원은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마카오에서 시계 하나는 사왔어요. 10만 원 갖고 가서 그 시계 하나 사올 정도로 돈은 뭐 비싼 시계는 아닙니다만 그럴 정도의 돈은 벌어봤습니다만 그 이상도 못 벌어봤고 잃어본 적도 잃어봤자 용돈 정도 잃는 정도. 그러니까 자금 관리를 하면 투기도 재밌어요. 1시간 동안 내가 돈 10만 원 가지고 논다? 아니 뭐 유흥비로 쓴 거지 뭐 저는 술을 안 하니까 술값으로 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투기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불법은 아닌데 그렇게 놀면 되는데 주식을 하면서 투자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을 하면서 비트코인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보면 작년 올해 사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새로 유입된 투자 인구의 상당 부분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하듯이 주식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제 뭐 가져하고, 예? 뭐라 그러죠? 뭐 찝찝 이런 거 하잖아요. 찝찝 뭐 하잖아요. 가자 외친다고 가나요? 가자 외친다고 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강의가 얼마나 도움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소장님의 나중에 이번에 하실 재테크 분석, 재무분석 이런 것들은 진짜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가는 길을. 사실 그렇죠. 투기를 해야지 오래 가잖아요. 오래 앞서 말씀하신 투자를 해야 오래 가죠. 7만 원이 2천만 원 되고 2천만 원이 3천만 원, 그다음에 5억 1억 2억 되는 거죠. 투기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로또를 계속 하면 다 알죠. 로또를 예를 들어서 5억을 땄어. 5억을 탔어. 5억을 다 해봐. 결국은 로또는 빵으로 가는 게 어죠. 빵. 그렇죠. 빵으로 가는 거죠. 다 알고 빵으로 하잖아요. 수렴하죠. 예. 아니, 근데 로또 하는 사람은 다 알고 해요. 알고. 왜냐면 내가 이거 하면서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쓰겠다라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알지만 나는 아니겠지. 그렇죠. 나는 아니겠지. 네, 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칙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세우세요. 근데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그 원칙을 검증하는 때가 없다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원칙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원칙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뭐 매매 일지 쓰는 거, 매도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왔고 지금 앞으로도 드릴 거니까 계속 방송을 들으시면서 수정하시고 중요한 건 그 매매 원칙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 곡선을 우상향시켜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농담 삼아 얘기해 점성술을 쓰시던 뭘 쓰시든지 간에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우상향하지 않는다, 들쑥날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매 원칙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맞아요. 해서 너무 많은 복잡한 것을 하기보다는 단순한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점을 좀 다시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해드리면 선생님이 또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의 매매 원칙이 맞느냐 틀리냐는 정말 어찌 보면 단순한 거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네. 자기의 주가의 수익률을 자기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네. 그게 여태까지 X였다 그러면 그 매매 원칙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 무조건 바꾸는 게 정답이죠. 여태까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그 기본적 분석이건 기술적 분석이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홀짝을 했건 뭘 했건 간에 그게 만약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될 거요. 냉정히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맞아요. 그 방법 그대로면 무조건 안 될 걸요. 때문에 좀 바꾸시는 기회. 6월 6일이라 그랬죠. 6월 6일입니다. 관련된 거 써드릴 테니까요. 그 상세보기에 넣어 들어주시면 거기서 확인하시고 꼭 좀 관심 있으시면 교육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자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할지 간단히 좀 확인만 해주시고 끝내죠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처럼 관심법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일단 뭐 흔히 원론적으로 얘기하죠. 리스크를 줄이십시오. 변동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과연 하실 수 있나요? 해보세요. 그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기본적인 원칙을 저도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결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익이 어떤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먼 훗날에 이익이 올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런 어찌됐건 이익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해도 5년, 10년 후에도 이익이 날까 안 날까?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거든요. 이제 제가 냉정하게 예를 들어 잠깐만 3분만 더 말씀드리면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다 이런 거죠. 전기차가 다 세상을 바꿀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네. 그죠? 언젠가는 자율주행차가 다 될 거라고 다들 알잖아요. 언젠지 몰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다 훌륭하다고 웬만한 사람 다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딱 테슬라에 대한 문제는 물론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는 다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도 적자인데 이게 3년 후에도 과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하는 일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3년 후에도 흑자 날까? 이거 5년에도 흑자 날까? 10년 후엔 정말 그 회사가 살아있을까? 어제 팔고 딴 거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걱정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테슬라 사는 사람은 이게 지금 아니더라도 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좋은데 10년 후에 될 것 같다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결국 그게 있는 거죠. 이익이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디즈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디즈니 왜 말씀드리면 디즈니가 주가 안 움직이는 건데 지금 최근에 주가 난리 났어요. 사상주가 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새로 한다는 거예요. 올 11월부터.
그게 값이 뭐 6달러 99달러, 6달러 99센트라서 싸다 어쩌다 얘기하고 싸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그 전문산 우리나라에서는 입장 부러운 건데 지금 당장 이번에 시작하지만 이익은 2024년이나 돼야지 이게 날 거라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회사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2024년에 이익 난다 안 난다 그걸 왜 따지겠어요. 사람들이. 왜냐 그게 바로 기본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024년에 할까 2025년에 할까 2026년에 이익 날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다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모든 주가의 판단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2024년에 이익 나는 걸 왜 지금 반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가를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라도 더 좋아지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을 출발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그걸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비즈니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많이 이익 났는데 팔까요? 이런 접근 자체가 제가 보기에 틀렸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기본부터는 생각하면서 답이 나와야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예, 디즈니하고 테슬라 예는 제가 6월 6일 날 재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거. 예. 좋은 예, 테슬라 예와 지금 이거는 여기서 공개할 건 아니고 6월 6일 날 어떻게 재무적으로 테슬라와 디즈니를 보고 투자 관점에서 보는지 저는 지금 딱 머릿속에 잡혔거든요. 그 부분을 6월 6일 날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게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기본이거든, 기본. 재무상태표가 뭐니, 손익계산서가 뭐니, 이걸 설명하는 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테슬라를 그러면 재무적으로 어떻게,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렇죠. 이런 걸 강의해드리니까, 하여튼 많이 좀 참석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상세 보기에 넣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